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 유일한 70년대생이죠. 구시대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 맏형을 자처하는 박용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슈 대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능한 진보를 강조하면서 경남을 오늘 찾으셨는데요. 저도 이 솔직한 스타일이시니까 돌직구 스타일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느덧 모든 분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네. 유독 정치만 개발 도상국 상황, 후진국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새로운 흐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소신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박용진이 그 길을 열겠습니다. 네, 경남에 도착하자마자 거제를 다녀오셨어요? 왜 거제를 먼저 가셨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 합병 문제, 매각 네. 문제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요. 한 2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업결합심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러는 과정에 대우조선의 어떤 생존 문제, 그 노동자들의 생존권, 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경남 전체의 그 연관 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플랜 B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정부 당국에도 좀 촉구할 예정이 있고요. 예. 금요일 날 그 금융위원장 새로 이제 임명되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도 관련된 질문을 좀 날을 세워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민심은 여전히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다녀오셨으니까요. 정부 방침대로 매각만이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남이 주력하고 있는 이 조선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해안을 보여주실까요? 2년 전에 이 조선 산업을 바라보던 그 판단과 상황이 지금 틀렸다고 하는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조선 산업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요. 또 다른 조선 산업의 어떤 화랑기에 또 접어들었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환경 문제에 대한 예민한 관심 때문에 어떤 배 건조가 얼마나 더 싸게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배를 만들 수 있느냐 핵심이 네.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조선산업 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단위를 구성하고 예. 그 속에서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주고 또 대우조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논의들이 같이 좀 뭉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은 지금 주력 산업의 위기와 또 인구 감소, 지역 소멸까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 경선에 지금 참여하면서요. 네. 모든 지역에 갈 때마다 똑같이 묻습니다. 예. 우리 지방 소멸 그리고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산업적 위기가 닥쳐 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로 모든 인구와 모든 사람과 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서울 중심의 공화국을 빨리 해체하고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규모를 갖추고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또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단순히 지지하고 찬성할 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에 걸맞는 행정, 재정과 관련된 권한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도 서울이고 예. 세종도 서울이다라고 하는 양경제, 두 개의 수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네. 좀 추진해서요. 세종으로 확실하게 행정 수도를 이전하고 그와 걸맞게 그 지역적인 예.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대 기득권 타파를 말씀하셨어요. 정규직과 공무원, 의사 등 이 3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 하셨는데 그중에 먼저 이 뜨거운 감정 연금 개혁을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통합하고 이 저항은 또 어떻게 돌파를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예. 대통령 하기 싫구나. 표 생각은 안 하느냐. 네. 이런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예.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당장 자기 임기 기간 동안 박수 받을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30년 뒤, 50년 뒤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산인 연금의 지속 가능성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죠.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게 들어가는 각종 이런
특수직군들과 관련된 연금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네. 이건 점점 커질 거거든요. 이대로 두는 건 지금의 공무원분들에게도 미래에 맞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도 맞지 않고 특히나 네. 청년 미래 세대에게 도움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은 개혁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요. 모든 특수직군 연금들도 다 통합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예. 생각을 하고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이것을 타협해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어야 또 당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MZ 세대를 많이 공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SNS에서 춤도 추시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이제 드시는데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캠프에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시는 건지도 먼저 궁금하고요. 젊은 사람들과 맞춰가려면요. 예.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저희 캠프의 자원봉사자인 20살, 21살 네. 이 젊은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제가 네. 충실히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네. 그분들이 SNS에서 혹은 틱톡이라고 하는 네, 네, 그런 네. 매체에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 네. 사회적인 지도자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TV 토론을 보면 소신 발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상대 후보들에게는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음해와 비방하지 마라 하시면서도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또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그것도 본인 어떤 전략에 의한 겁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다투는 자리잖아요. 예. 서로 덕담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바지 발언하고 그렇다고 떡볶이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그렇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논쟁이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면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공약, 그 기본소득이든 기본주택이든 신경제든 박용진이 얘기하는 국부펀드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묻고 따지고 확인하고 검증해야죠. 네. 그 부분에서 날카롭게 지적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재원 마련의 근거를 대라고 그랬더니 화부터 내고 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 답을 못 내고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은 어디다 지을 건지 땅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못하면 네. 허공 위에 예. 집을 짓겠다는 거 그리고 상상 속에서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기본소득을 본인 임기 내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도 120조의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어디서 올 건데요? 네. 그거 당연히 지적할 물어봐야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럼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노동자의 도신 창원에 오셨기 때문에 또 후보께서는 한때 민주노동당에 적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노동운동 출신의 후보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과 해법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정규직, 대공장 예. 이런 기득권 노동운동이 아니라요. 네. 처음에 전태일이 얘기했었던 풀빵을 나눠먹기 위한 여공들과의 연대, 더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지금 그게 누구겠습니까?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네. 노동자들, 이른바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들. 이 청년 세대들에게 기존의 노동운동이 손을 내밀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 길을 말씀인지 같이 알겠습니다.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